이진숙, 김태규, 방통위 인방, 원내 진입, 좌파가 초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 일단 어제 이제 성적표를 뭐 다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 시도지사 16곳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전부 합해서 30곳이죠. 30곳이 이제 성부처인데, 전부 다 성부처인데, 물론 호남에서 벌어지는 이런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앙정가에서는 관심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 시도지사는 16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4개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가져가도 하나밖에 못 가져갈 것이다. 경부. 그런데 실제로는 이 대구, 경북, 경남 그리고 서울까지 가져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전은 했다. 이게 뭐 썩 그 만족스러운 결과는 절대 아닙니다. 많이 뺏겼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도지사 자리를 좌파 민주당에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안타깝고 선거에 진 건 맞죠. 그렇지만은 그 4월 달까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선전은 했다. 방어는 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14곳 재보궐선거에서는 여기서도 4군데를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무소속 한동훈이 이겼고, 자, 이 국회의원 14곳은 그 중에서 13곳이 원래 민주당 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시도단체장에 출마한다고 자리를 내놓은 거, 아니면은 양문석처럼 이렇게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내놓은 것, 그게 13개고, 단 하나, 달성 대구시장 후보 나간 추경호 의원 자리만 국민의힘 몫이었죠. 그걸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차지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원래 민주당 몫이었던 것 중에서 3군데를 더 가져온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석이 지금 110석이 됐습니다. 106석에서 110석이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전투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말썽이 많고 논란이 됐던 인물이 이번에 또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시도지사는 이제 각 시도에서 행정을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언론에 중앙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계속 노출이 될 텐데, 어떤 인물들이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안에 있는 그래픽으로 중앙일보 출처가 중앙일보라는 거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기 평택을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은 원래 이제 유승민계죠. 유승민계인데 유이동 의원도 오늘 방송에 나가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또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당선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반대로 저쪽에 저 빨간 줄 그 아래쪽 보시면은 국민의힘 윤용건 의원, 충남 공주 부여청량이죠. 원래 정진석 의원이 출마를 하려다가 출마를 접은 그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 곳, 저 오른쪽에 대구 달성의 이진숙 의원, 그 다음에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의원, 이 두 사람이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이죠. 그리고 저기 코인 김남국이 다시 국회로 들어옵니다. 경기 안산갑. 그리고 저쪽에 인천 눈수갑의 돈봉투 송영길, 그리고 인천 계양을의 김남준, 이재명은 뭐 성남 라인 이래가지고 갑자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 옆에 충남 아산을의 민주당 전원수도 국회의원 내보내려고 대변인 한 달짜리 시키고 그런 해프닝을 벌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은 김의겸도 있습니다. 김의겸, 그 흑석동 무슨 뭐 간사 재테크,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무슨 뭐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그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옵니다. 자, 2년짜리인데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람들이 저기 많이 보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중앙일보, 제가 이것을 이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앙일보 이 그래픽을 실은 기사는 이겁니다. 자, 방통위 듀오 파이터 이진숙, 김태규 국회 입성, 가방이 격돌려고. 저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수족 간의 매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동안 너무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2024년에 국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한동훈이 주도를 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여당으로, 그때 여당이었죠. 소수 여당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재명의 그 다수 야당이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속 국정운영 발목 잡기로 하고, 거의 존재감이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지금도 그다지 파이팅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두 사람 다 갈지 아니면 한 사람만 갈지, 가방이 과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죠. 여기는 언론을 담당을 합니다. 지금 워낙 그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투입되든지 한 사람이 투입되든지 하면은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래서 매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극렬한 갈등을 빚었던 이진숙,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이제 동시에 국회 입성에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과 2년 넘게 사투를 벌였다. 자, 사투를 벌였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민주당이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7개월 이상 임명을 미루면서 시작된 방통위 2인 체제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막 기억났을 겁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4대4로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을 했는데, 헌재가 기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방통위를 또 폐지를 하고 방미통위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했던 이 김태규 부위원장도 청문회까지 열어서 그때 최민희 가방위원장하고 막 격돌을 하고, 자, 이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돌출을 할 걸로 보고 매개 역할을 한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폭망한 사람이죠. 폭망한 사람.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 네, 저 기사 이제 내려줄 수도 되고요. 조국 씨가 그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1심,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상태에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도 달았습니다. 배지를 달았는데 바로 대법원에 sak청 판결돼서 구속되면서 배지가 날아갔죠. 배지가 날아갔는데 이재명이 2년짜리를 8개월 만에 사면해 줬습니다. 왜 사면을 해줬느냐?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은데 왜 사면을 해줬느냐? 그때 이재명이 대선 나갈 때 조국 당에서 후보를 안 냈죠. 조국은 이 감옥에 있으니까 후보를 못 나와도 1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재명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지선언도 막 하고. 만약에 그때 이재명, 김문수 대결하고 이준석이 이 우파표를 좀 가져가고 하는 상황에서 조국 당에서 조국이 아는 다른 사람이라도 후보를 냈으면은 이재명 표를 잠식을 해서 이재명이 당선 안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후보를 내지 않은 그 대가일 수도 있고, 사전에 미락을 맺었을 수도 있고, 그 대가로 8개월 만에
어쨌든 감옥에서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복권까지 해주니까 2024년에 당을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이 됐다가 뺏겼는데 이제 복권까지 되니까는 이번에 다시 출마를 한 거죠. 배지가 날아갔는데 그래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막 하다가 이제 평택을 갔는데 만약에 평택에서 당선됐으면은 또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22대 국회 한 대수인데 이 사람은 2번 국회의원을 하는 거죠. 이번에 됐으면은 그럼 이게 초선이냐 재선이냐? 정관에도 유권 해석을 못 내려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떨어졌으니까는 정관에 그런 걱정은 없죠. 자, 그런데 떨어져도 조국은 황당하게 떨어졌죠. 이 3등 꼴찌를 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무슨 뭐 민주당 그 국민의힘 있다가 민주당은 김용남하고 서로 막 대치를 하면서 민주당을 참칭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자기들끼리 막 지주고 볶고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좌파 대분란의 한 단초가 되는 자 그런 씨앗도 뿌리고 지금 본인은 실패하고 그만뒀습니다. 오늘 당 대표직을 이제 사퇴한다고 사퇴했는데 저는 이제 조국은 정치권에서 더 이상 설당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국 당의 후보들도 뭐 여기저기 몇 사람 냈지만은 영 이 수학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아마 조국 당에 남아있는 12명 비례대표가 같이 이 사람들이 흡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 뭐 합당이 아니고 그때는 뭐 합당을 한다고 했는데 합당이 아니고 흡수가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조국은 사라지는. 조국은 평택에서 다시 하려면은 2년 있다가 총선 때 또 평택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3등 했는데 그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평택 떠나서 또 다른 데 기웃거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국민의 선택에서는 벗어났다. 조국은 끝났다.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도 본인이 출마하지는 않았지만은 몇 사람 이제 후보를 냈는데 거기서도 시원찮은 뚜렷한 성적이 없어가지고 이준석도 이번에 한계를 느꼈다. 조국당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 다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서 사실상 존재감이 많이 흐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